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가 뭘까요?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어느 정도 공격적이면서도 잘 짜여진 이 나스닥 100은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별 기업들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탑 10 포트폴리오 종목에 해당하죠.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들도 많고 나스닥 100의 유명세까지 더해져서 시장에는 이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역시 나 QQQ에 관심 있는데 도대체 어떤 QQQ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ETF인 거야?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QQQ가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베스트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 100의 ETF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인베스코의 QQQ가 있죠. 이 ETF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 중의 대표 ETF인데요. 7월 7일 기준으로 AUM만 2,008억에 달하는 역대급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ETF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주당 가격인데요. 7월 7일 기준 NAV가 366달러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ETF 주식을 사려면 단위당 우리 돈으로 약 38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초보 투자자 혹은 투자 자금이 작은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비싼 가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입니다. 운용 수수료를 뜻하는 expense ratio는 0.2%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간 비용이 총 투자 자금의 0.2%라는 거죠.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부과하는 수준에서는 유명세를 등에 업은 QQQ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저렴한 대안은 없을까? 미국 종목 중 QQQ의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ETF는 QQQM입니다. 역시 인베스코의 작품인데요. QQQM은 QQQ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요. 총 자산의 90% 이상을 지수를 구성하는 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QQQM과 QQQ의 구성 요소는 거의 99%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나스닥 100과 QQQ 그리고 QQQM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거의 동일한 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QQQM은 QQQ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주당 가격이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더 작은 금액으로도 QQQM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을 의미하는 expense ratio가 0.15%로 QQQ의 0.2%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QQQ와 QQQM을 살펴봤는데 여전히 비싼 것 같다거나 운용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거나 나는 미국장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한국의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미국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 운용사들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ETF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제외한 나스닥 100 ETF만 해도 상당수가 있죠. 일단 ETF를 읽는 법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가장 앞에 붙은 이름은 브랜드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회, 코덱스는 삼성 자산 운용회 ETF 브랜드고요. 에이스는 한국 투자 신탁 운용, 코세프는 키움 투자 자산 운용, KB스타는 KB 자산 운용의 ETF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미국 나스닥 100은 그 ETF의 테마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TR과 H의 뜻이 뭐냐 살펴보면요. 이 ETF 끝에 붙은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ETF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들도 배당을 할 텐데요. 이 ETF는 받은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시 해당 ETF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H는 외환 해지를 의미하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앤다는 겁니다. 나스닥 100이 10% 오르면 환율과 관계없이 투자자는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환율이 10% 오르든 10% 내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실 나스닥 100 ETF들에 있어서 TR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나스닥 100은 대부분 성장주로 채워져 있으면서 시가 배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반면 H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화 기준 환율이 높을 땐 ETF를 통해 환율 하락을 방어하고 반대로 환율이 낮을 땐 일반 ETF를 통해 달러 가치 상승에 대한 베팅을 걸 수도 있거든요. 즉 환율 수준에 따라 H가 붙은 ETF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파악했으니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나스닥 100 ETF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입니다. 이들의 대표 나스닥 100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방금 뭔가를 캐치해내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운용수수료 부분인데요. QQQ와 QQQM의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각각 0.2%와 0.15%인 반면 한국의 나스닥 100 ETF는 단위부터가 한 단계 아래인 0.1% 미만입니다. 한국의 나스닥 100 ETF의 비용이 미국의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용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수년 전의 일인데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환경에서 한번 자리 잡은 ETF 투자자들은 쉽게 다른 비슷한 ETF로 갈아타지 않기 때문에 독보적인 나스닥 100 ETF가 없는 지금 자산운용사들은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 분야 1위기는 하지만 다른 자산운용사들을 완전히 압도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격자들은 파격적인 비용 구조를 제시하면서 경쟁을 과열시켰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선도 업체들도 비용을 인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인데요. 펀드 보수가 0.021%밖에 되지 않습니다. QQQ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KB자산운용은 2021년 2월 이 ETF의 보수를 0.07에서 0.021로 인하한 뒤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은 다른 ETF의 보수도 크게 낮춘 바 있는데요. 업계 최저보수 ETF 운용사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ETF에 직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미국에는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ETF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의 경우는 투자자마다 상황이 다름으로 넘어간다면 첫 번째 이유인 다양성은 나스닥 100 ETF에는 크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99.9%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은 나스닥 100 ETF에 한정해서 여러 상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나스닥 100에서 확장된 버전의 ETF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또 잘 공부하고 활용한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ETF의 이야기도 머니네버슬립과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